안녕하세요. 테린이 아빠입니다. 2025년 12월 18일 날 영상을 찍고 있고요. 가장 이제 최근에 찍었던 영상들을 좀 자세히 보시면 일본의 BOJ 금리 결정까지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현금을 좀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BOJ 금리 결정이 바로 내일이에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는 거꾸로 목요일과 금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 뭐 이렇게 화요일 이럴 때는 주식 비중을 100% 까지 한번 올려 봐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하고 있어 가지고 같이 한번 말씀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으면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영상 속에 있는 이제 구글 콜앱 코드나 이런 것들은 다 멤버십 회원분들, 눈꽃빙수 이상 회원분들한테 공유해 드리는 거고, 라떼 이상 회원분들은 텔레그램 참여도 가능하십니다. 이 텔레그램 참여는 이 유튜브에 보시면 커뮤니티 게시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게시글에서 회원용 게시물에 주소가 다 적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BOJ 금리 결정이 당장 내일 이제 점심시간쯤에 나옵니다. 점심시간쯤에 이제 나오면서 시장에는 이제 '금리를 올리겠다는 거는 어느 정도 알겠다. 그럼 이게 몇 번을 더 올리느냐.' 이런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게 시장의 이제 그 논리잖아요. 그래서 뉴스 같은 거 보게 되면은 이제 0.5% 정도의 금리를 0.25% 정도 올린다. 그럼 0.75가 되는 거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이번에 발표가 되면 엄청나게 우리가 금리를 빠르게 올리겠다라고 BOJ에서 얘기를 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 자산 시장에서 뭔가 이제 크락션이 오게는 얘네들도 할 생각이 없을 거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일본의 이 2 년물 금리를 보게 되면 지금 1% 예요. 그럼 0.75 까지 올린 다음에 한 번 더 인상을 해야 1%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 대략 일본의 2 년물 금리를 고려하면 한 회 정도 더 인상하는 게 어느 정도 이 글로벌 시장의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BOJ 금리 결정은 어쩌면 불확실성 해소로 시장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이제 이 유동성을 일본이 빨아들이더라도 어느 정도 완충 역할을 해줄 수 있는 TJ 잔고가 이제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려가다가 또 뭐 채권 발행하면서 살짝 오른 것 같은데, 전체 이제 이 유동성 지표는 지금 반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등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이게 정말 위험하고 크락션이 있다라고 하면, 벌써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미국의 지역은행인데, 미국의 지역은행 주가들이 박살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미국 시장의 테크가 이게 뭐 갑자기 투자가 철회되고 이러다 보니까 내년이랑 내후년에 실적이 이게 가시성이 있는 건가 아닌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 테크만 지금 좀 조정이지, 시장 자체에서는 막 일본의 지역 아니 미국의 지역은행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주가가 그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쩌면 일본의 금리 결정 끝나고 나면은 그래도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TJ 잔고가 내려오면서 유동성이 좀 공급이 되면 미국 시장의 테크들을 기준으로 좀 반등할 수도 있지 않을까? 또는 기존에 강했던 비철금속들은 여전히 이제 유동성 공급 현상으로 강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구글 콜앱 코드로 아침 이제 2025년 12월 17일 미국 시간으로는 17 일이고 한국 시간으로는 18일 오전 6시 반에 이제 돌린 건데, 이걸 이제 보게 되면 제가 이제 지난번에 피어 앵그리드 오실레이터가 과열권이니까 조심하자라고 했던 거고, 지금은 이제 과매도권으로 진입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하루 이틀 정도 더 좀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대략 이제 한국 시간으로는 목, 금, 토 정도거든요. 그러면은 한국 시간으로 오늘 이제 그 목요일 날 저녁, 그리고 금요일 날 저녁, 그다음에 토요일 날 아침에 이제 새벽에 이제 또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대략 2번 정도만 더 떨어지면 미국 시장이 바텀권으로 들어가지 않겠냐. 그리고 평균적인 어떤 슈퍼 MA라고 해 가지고 이평선 평균으로 해 가지고 괴리율 보게 되면 이것도 좀 충분히 '괴리가 좀 떨어진 것 같다, 지난번까지 수준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게 지난번에 제가 디마크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다. 이게 8.9점 넘어가게 되면은
뭔가 과열 시그널이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의 과열권이랑 좀 겹치니까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렸고, 반대로 이게 파랑색이 올라오잖아요. 지금 파랑색이 올라오고 있는데 파랑색은 평균적으로 한 5점 정도가 되면은 그 단기 낙폭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한 3점 정도란 말이에요. 그럼 3 점이니까 그러면은 목요일 날 저녁, 금요일 날 저녁 이 두 번 정도 5 점, 6점 이렇게 하면 대략 이제 저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된다.' 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빠르면은 뭐 종목 피킹을 잘할 수 있으면은 목요일 날 주식을 100% 해도 되는데, 뭐 금요일 날이나 또는 다음 주 월요일에는 한국 시장도 주식을 100% 하는 게 어떻겠냐. 한국의 피어 앵그리드 오실레이터는 지금 이게 장중으로 뽑은 건데 코스닥은 좀 충분히 떨어졌어요. 근데 코스피는 쪼끔 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코스피는 이제 여진이 좀 있을 수 있겠으나 코스닥 기준으로는 괜찮은 것 같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시장에 이제 그 코스닥 쪽에서 정책도 이제 곧 나올 것이고, 그러면은 코스닥 쪽에서는 유동성이 또 공급될 수 있으니까 그 유동성에 효과가 있을 수 있고, 최근에 이제 거래 대금이 이제 셌었던 그런 이제 그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당연히 이제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게 뭐 로봇도 있을 것이고 뭐 바이오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보이거든요. 게다가 이제 변동성 모멘텀을 보게 되면 한국 시장의 이제 변동성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제가 이거를 시장의 한국 시장의 변동성 모멘텀이랑 미국 시장의 업종 상대 강도, 요거를 좀 열어서 보겠습니다. 이걸 보면 확실히 이제 한국 시장에서는 이 코스닥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 주이평선 이상에 보게 되면 로봇이나 또는 바이오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있고, 그다음에 금융과 같은 이제 고배당들도 여전히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반도체랑 그다음에 로봇, 바이오 이런 쪽에서 이제 시장에서 또 계속 보려고 하는 것 같고, RS도 이제 그 반도체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그다음에 로봇, 전력 이렇게 지금 있고, 미국 시장의 경우에는 테크가 대부분 다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대부분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로는 결국 이제 돈이 풀리긴 할 거니까 이 비철금속 쪽을 많이 플레이하는 것 같습니다. 비철금속이랑 뭐 리튬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철강이나 제약 바이오 요런 쪽으로 좀 많이 플레이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교집합 미국 시장이랑 한국 시장의 교집합은 뭐 제약 바이오 이런 것들이 있고, 미국 시장만의 어떤 뭐 비철금속 플레이가 있고, 그다음에 한국 시장에서는 한국 시장만의 로봇이랑 뭐 이런 것들이 코스닥 정책으로 또 시장에서 부각받지 않겠냐. 그러면은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실제 저는 미국 시장 플레이할 때는 포트폴리오를 다 이제 올려 드리고 있기도 한데, 거기 이제 텔레그램에 들어오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거의 한 50%가 비철금속이에요, 미국 시장에서는. 그래서 비철금속이랑 제약 바이오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 한국 시장에서는 반도체를 많이 할 수밖에 없죠. 반도체가 이제 RS가 여전히 이제 최상권이니까. 예, 반도체를 이제 대형주 위주로만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SK스퀘어 이렇게만 이제 끌고 가야 되는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로봇이나 바이오나 이런 것들을 섞어서 한국 시장의 어떤 거래 대금, 좀 전에 이제 영상에서 거래 대금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거래 대금을 최근에 이제 계속 추적을 해 보니까 확실히 이제 로봇이랑 제약 바이오가 좀 많이 이제 거래 대금이 시장 포지셔닝을 하고 있더라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공격수들은 이제 반도체, 전력, 로봇, 바이오 이런 걸로 이제 한국 시장은 가져가고, 미국 시장에서는 비철금속, 그다음에 어 최근에 이제 글로벌 금융 기업들이 좀 세던데 그런 금융 기업들 뭐 요런 것들로 좀 잘 포지셔닝 해 가지고, 테크는 이제 신고가가 다시 나는 것들을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의 이제 요약을 얘기하면은, 일본의 금리 결정이 어느 정도 시장 금리를 고려할 때 1회 이상의 어떤 그 금리 결정이 반영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금리 결정 발표는 불확실성 해소로 생각을 하고, 공격수들은 그래도 힘이 세고 버텼던 섹터들로 몰아가자. 계속 몰아서 들고 있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수는 그렇게 하는데 이제 주식 비중은 지금 현재 피어 앵그리드 오실레이터가 바닥권으로 지금 오고 있고, 미국 시장도 바닥권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목요일, 금요일 쪼끔 늦으면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한국 시장도 그리고 미국 시장도 주식을 100%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